하늘에서 은혜와 축복과 자유의 해를 선포할 때에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흠들린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게 누구냐고 할 때 너희 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 인류의 허물과 죄로 빚진 것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죄의 종, 사망과 저주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런 은혜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러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와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0주년을 맞는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축복하셨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마다 중소도시까지 그리고 저 미국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한민족이 가 있는 곳마다 기념사업회가 처처에 생겨나서 정말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외쳤던 자유와 평화와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는 어떻게 걸어왔던가. 오늘 참석하신 전직 회장님들의 말씀을 지금부터 반세기를 회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분들은 오늘 주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3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걸 참고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3분 이내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1, 2, 3부로 가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3부에서는 이승만 시대 그 어렵고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대한민국 국민들 그때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이승만 시대를 회고하는 그런 경험학이 오늘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식사와 함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승만 기념사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9대 이기수 회장 때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9대 이기수 전 고려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잠깐 반세기를 회고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기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내한테 할애된 시간이 몇 분이냐고 물으니까 3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한 20분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승만은 교육 대통령이셨습니다. 당시 문맹자가 해방될 때 80%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민 소득이 1인당 7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00 불을 수출을 해서 세계 5위대 강국에 들어서고 제가 4,000불의 소득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와 같이 교육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또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농지개혁법을 선포를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박헌희가 김일성한테 우리가 서울을 3일만 함량하면 노동자 농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공사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개혁법을 공포해서 농민들이 소량농이 아니라
자작 농으로 바꿔서 분뇨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 연락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습니다. 평화선을 선포했습니다. 방공포로를 선포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많은 기념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회장 때 일을 기념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한마디 제안하고 물러가라고 합니다.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단초를 제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엔 총회가 1, 2, 3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다. 그런데 이국에서 유엔 감시단의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48년 2월 26일 날 유엔 소총회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48년 8월 10월 건국되고 난 뒤에 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유엔을 기려야 됩니다. 유엔의 날 우리가 유엔 날을 기념일을 정해서 유엔의 날을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준 그러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기를 우리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짤막하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외연을 확 넓혀주는 그런 기폭제를 담당했던 때가 11대 신철식 회장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국무총리 신현학 국무총리 아드님이시고 역시 평생 동안 이승만 선양사업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던 분입니다. 신철식 11대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청받은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은 것이 2017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 후로 문재인 정권 내도록을 제가 아마 회장직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비참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너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마치 이승만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던 시절이라 정말 황무지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제가 우선은 다녀보니까 좌파 세력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왜곡해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요새 가짜뉴스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적 팩트를 다 왜곡해서 그렇게 국민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행태가 쭉 자행돼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나와 있는 관련 서적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 다른 학문을 공부했으면 박사학위 하나쯤 받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나서서 좀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2시간짜리 강연 초록을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직접 강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에 150여 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는 로타리 클럽이 지구별로 있는데 저는 회현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 전직 장차관들과 전직 검찰총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회원이 100명쯤 되는데 제가 첫 강연을 회원 로타리에서 제 돈으로 점심을 사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하는 날 회원 100명 중에 80여 명이 왔어요. 제가 밥을 산다 하고 이승만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80여 명이 왔는데 처음 하는 강연이라 서툴러서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중간에 바빠서 나가신 분이 2명 있고 나머지 화장실에도 갔다 오는 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그 내용 중에 80%는 처음 들어보는 거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 지도자 집단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몇 분의 부총리들과 그런 분들이 소위 4.19 세대라고 대학 다닐 때 4.19 데모에 참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동이 돼서 3년 전에 이승만 묘소에 4.19 세대들이 참배를 했죠. 그리고 2019년이 됐을 때 상해 임시정부 100년, 3.1절 100년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 방문단을 구성해서 돌아가신 이인수 박사님과 조혜자 여사님을 모시고 미주 9개 도시를 돌면서 이승만 강연회를 열었고 그 다음 해에는 하와이에 한인 기독교회 설립도 100주년이 있어서 그때 또 미주 10개 도시를 돌면서 강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도 기념사업회 지회를 많이 설립했고 사실 기념사업회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회계 직원 딱 1명만 있었는데 직원이라고는 연봉이 3천입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 통장에는 2,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쳐서 좀 먹고 살게는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뛰었었는데 이제 21년 말이 되니까 4년 반을 했고 역대 최장수 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권도 바뀔 것 같고 이제 더 또 좀 훌륭한 사람들이 길을 이어서 활성화해 주시겠지. 그래서 제 후임으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맡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었는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자 하고 손을 들어서 50인의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우선 이걸 모금 활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승만 기념재단을 만들었고요. 그 이승만 기념재단의 이사로서 지금 열심히 봉직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간단히 전달해드리면 그동안에 여태까지 애를 써서 한 10만여 명이 기부를 해주셨고 금액으로는 175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저희가 모금 운동을 소위 경제인들하게 하진 않았어요. 우선 많은 국민 참여를 위해서 개미 군단을 위주로 쭉 모금을 해서 참여한 인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500억을 모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걸 지으려면.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 옛날에 전경련 기업 집단들에 대해서 모금을 하려는 차에 12월 3일 계엄이 나오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기업들한테 차마 기부금을 내시오 하고 얘기를 못한 채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국이 안정되고
내년부터 더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한 2년 안에 500억 모금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2년 안에 기념관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기념관 기본 설계를 만들어서 일단 서울시 부지는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국립민속박물관 용도로 10,000평이 비어 있어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기다 짓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 설계를 다 완성을 해서 그 땅이 서울시 땅이라 우선 오세일 서울시장이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지금 오세일 시장이 이제 건교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건교부를 넘어서 용산개발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산개발추진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맡아야만 하는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돼야 될 텐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앞날이 걱정이 되니까 김민석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기념관 짓는데 반대는 안 한다. 나는 그렇지만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말을 했는데 국민 여론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한다 그러면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세컨 플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다 같이 이승만 운동을 해온 애국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성심껏 주변에도 그 필요성을 좀 설파해 주시고 모금 활동에도 독려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12대 회장을 지내신 12대입니다. 황교 너무 길어서 설명을 못할 것 같고 그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 우선 제목은 동반 성장과 이승만 정신입니다. 이승만 정신과 동반 성장이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두 개의 짐은 바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착화라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 전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의 달콤한 선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결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토대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 안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했기에 우리는 튼튼한 안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직 경제 건설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이러한 해안과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의 심화에도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경제 모델은 한계에 부딪혀 0%대 성장률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득 분배의 악화입니다. 지니 개수는 0.35를 넘어섰고 상위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극심한 편중 현상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멈췄고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지 않는 동맥경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우리 역사의 성공 경험에서 찾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주창해온 동반성장의 철학, 즉 공정한 기회 제공과 경제 주체의 자생력 강화는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개혁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건국 당시 단행한 농지개혁을 보십시오. 당시 기주 중심의 소작제도는 대다수 국민을 빈곤에 가두는 굴레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과감히 혁파하여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내 땅이라는 자산을 갖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인 양질의 인적 자원을 길러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 아주 성공적인 초기 형태의 동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농지 개혁과 같은 심정으로 동반 성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반 성장은 죄송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자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이자 거둘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왜 동반 성장이라 합니까? 첫째,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동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85%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혼자만 잘 나가서는 고용이 늘지 않고 국민소득도 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를 나누고 기술을 공유하여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들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는 다시 소비를 늘려 대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본 편익을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승자 독식의 장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르고 이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나누자 하는 동반성장의 원칙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돈만 잘 버는 나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룰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죠? 3분 넘었죠? 벌써. 제가 좀 더 써왔습니다만 이걸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후반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호감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감사원장을 지내시고 기념사회 상임 고문의 막중한 역할을 잘하시고 트러스트 포럼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트러스트 포럼 상임대표이는 최재형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우리 김남수 회장님께서 희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50년 희년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희년을 여는 깊은 자리에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오신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언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해방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와 민주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국제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시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닦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고 또 감동스러운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국 대통령의 그런 업적들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그러한 무리들과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러한 빛나는 업적을 질시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또 오해에 묻혀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근거 없는 비난과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 정신 그리고 그 업적들을 하나씩 밝히고 현창하면서 오늘 되살려온 것이 우리 기념사업회의 지난 50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오신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없던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치, 외교 안보의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쳐서 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은 권력을 잡은 정부와 여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한다면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까지 흔들어대고 또 독재로 가는 길을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자유와 민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유와 민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 지켜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 정신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50년보다 더 힘차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50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 정신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어갈 젊은 세대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노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완성, 통일에 대한 영혼을 마음에 새기는 통일세대 그리고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한 자유와 민주의 새로운 주자들에게 새로운 50년의 희년의 문을 열어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고 달려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가득 차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난 50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년 더 힘차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고 넘치고 앞으로 크게 뻗어나가고 그런 좋은 서광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남북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신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북이 분단될 줄은 모르셨죠. 그냥 해방되고 독립하면 된다.
나라를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소련과 이 김일성이 남북을 38선으로 나눠가지고 분단이 됐고 또 전쟁 때도 끊임없이 북전 통일을 주장하셨는데 북전 통일이 안 되고 정전 협정을 맺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맺어지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북 동포를 향해서 너무너무 찢어지는 가슴이셨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이 북전 통일이 돼서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셨는데 그 꿈이 좌절되는 순간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 동포를 향해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북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동포를 생각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도 반대하면서 북한 동포를 놔놓고 어떻게 정전협정을 하느냐 그 자체를 반대하시면서 결국 힘이 모자라서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통일을 잊지 않고 자유통일을 잊지 않고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진통일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북진통일이 무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 정신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그 통일의 정신으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 세계적인 그 힘을 모아서 이 김정은의 압제체제 그리고 그의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정신은 이승만 정신밖에 없죠. 그리고 이승만 정신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확실하게 해서 저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념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승만 정신 이 이승만 정신이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이승만 정신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바로 북진통일 이 자유의 정신으로 북한까지 그 정신이 미쳐서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이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자유통일 이렇게 하시면 같이 자유통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 고맙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승만이 한바탕 했는데 누가 북진통일 할 거야?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북에 내가 호롤탄신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야. 이승만이 한바탕 했는데 누가 할 거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신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까? 지도자는 누구일까? 지도자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지도자 복이 있는 국민은 반드시 국군 융성을 이루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그 이름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박수받침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프레스 포럼 제일 먼저 손을 들어줬던 인물이 김진태 지사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기념사업회 활동을 좀 했는데 요새는 이제 강원도에 가서 있는 바람에 한동안 참석을 못했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제명당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돌이켜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그 문무일 사무총장하고 미국의 뉴욕의 그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당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교민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 큰 그 대형 교회. 그래서 또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김남수 회장님이십니다.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활동을 그러다가 2020년에 또 국회의원에 떨어졌죠. 한때 좀 우울한 그런 시기도 보냈는데 또 저를 그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디 좋은 데 가서 호텔에 가서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러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또 신철식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님들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그런 의리도 있고 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주 참석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그 저기 화진포란 데 가면 통일 전망대가 있죠. 거기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가봤더니 몇 년 전에 갔더니 웬 무슨 김일성 별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 보니까 그럴듯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웬 김일성 별장이 이 강원도 땅에 이게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옆에 가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있어요. 당연히 거기도 가서 보니까 어디가 더 잘 해놨느냐? 이 김일성 별장이라는 데를 더 잘 해놨어요. 그게 김일성이 제대로 된 별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별장을 할 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전쟁 중에 잠시 하룻밤 잔 모양이에요. 무슨 그 외국 선교사들 예배당을 건물을 그걸 가지고 뭘 홍보한답시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먼지만 쌓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3년 전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념관도 지어야 되고 큰 사업들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완공을 해서 내년 한 4월경 그때면 다 된다고 합니다. 준공을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멋지게 테이프 커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호영 인천지회장 나와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 기념사업회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또 이렇게 공로패를 받으신 분들께 공로패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기 참 부족합니다. 대신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공로패 인천광역시 지회장 권오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선양을 위한 귀하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승만 회원들의 대동단결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다음은 윤덕순 이사님. 윤덕순 이사님. 네, 전국 각 지회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행사를부터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는 권호영 인천 지회장입니다. 다음에는 이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윤덕순 이사님. 윤덕순 이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 박영권 고문님 나와주세요. 30여 명 이상이 되는 고문님 가운데 24시간 비상체제로 기념사표를 돕고 있는 박영권 고문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회 고문 허창식 씨 박영권. 오셨어요? 네. 허창식 나오셨습니까? 네, 기자회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공로패를 수여해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들께 축하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사를 해주실 분이 또 계십니다. 아까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전 국민대학교 총장님이셨던 현승일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일 박사님께서는 국회에서도 일을 하셨지만 특히 해공 신익희 기념사업회 회장을 오래 역임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 문 총장께서 저를 이렇게 축사를 하라 이렇게 하셔서 진정으로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문 총장께서 오늘 저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야기를 꼭 좀 그 자리에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 문 총장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 한 것이 공자 앞에 가서 문자를 써라 이런 말씀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킨 자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지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은 이승만 박사다 이 말을 꼭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왕 그 말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축사에 대신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박사님들로 가득 찬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할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또 우리 후학들이 또 때로는 관가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일본을 퇴폐시킴으로 우리가 강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복을 찾아서 이제 제대로 재구시를 하려면은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안이 5년간 신탁 통치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조선 백성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많고 우리 역사나 우리 국민의 그 심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5년간 말이 5년간 신당독지 이 5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미소가 관리를 하다가 이게 일이 잘 안 된다, 좀 신당통지를 연기하겠다 이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 박사께서는 카이로 선언이 나온 직후에 이미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 하면서 예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 거기에서 나온 게 조선의 노예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in due course 거쳐서 한국을 독립국가를 만들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in due course라고 하는 것이 이 박사는 이러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무진장 신탁통치 상태로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의회와 요로에다가 진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카이로 선언이 나온 약 1년 한 7, 8개월 후에 44년 연말에 얄타 회담에서 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을 한다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 박사께서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인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고 그러한 답변을 받아내는 이 박사의 그 단수가 이게 얼마나 높은 단수입니까? 그리고 영국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처칠이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사는 한국 문제에 대한 그 장래의 그 전술의 자락을 일단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런데 45년에 우리가 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말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안이 나오자 한국 국민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전부 갈팡질팡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물론 갈팡질팡했고 국민들도 혼비백산했고, 이런데 이 박사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되자 25일날 12월 25일날 그것이 발표됐는데 바로 즉각 26일날 서울의 방송, 그때는 그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성으로. 우리 2,800만 조선민족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우리 김무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 인정해서 온 분도 있고 국내에 전부 다가 정치가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은 다 정치가예요. 그런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하,
우리가 신딱 통치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신딱 통치 반대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밥도 못 먹는 어제까지 식민지였던 피벗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강대국 전성국가가 결정해놓은 신딱 통치 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이 건국 불행을 반대로 하고 나오니까 가만히 정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힐 이 나라가 이게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려고 이래야 되느냐 아마 그런疑問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疑問을 표방한 사람이 송진우 선생이었어요. 송진우 선생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신딱 통치를 지지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형편에 이걸 반대해서 되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회의적인 성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송진우 선생은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송진우 선생은 우리가 감정으로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소위 훈정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후에 정국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굴러갈 수 없겠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 석 달 하다가 이것이 그냥 결렬이 되어버리고 소련 대표는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 문제는 이것이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그러자 6월 3일 그러니까 46년 6월 3일인데 6월 3일 이 박사께서 북쪽에는 이미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남한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남한만이라도 뭐 임시적으로 뭘 하나 만들자. 국가 비슷한 임시정부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국제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을 하자 하는 소위 정업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남한 반정론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한국이 또 그때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측에서 이 박사를 폄하하고 매국노라고 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김구 선생 같은 분도 이 단정이 되면 남북한의 영구분단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때 갈팡질팡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가장 확고하게 지지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정치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을 지지한 분은 해공 신익기 선생입니다. 이 해공 신익기 선생은 그분이 임정에서 주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사실상의 주석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서 상의 임정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부드럽게 서로 단합해가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춧돌과 같은 인물로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의 인품이나 이것이 탁월한 분입니다. 이 박사하고 임정 시절에도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분이에요. 이 박사께서 임정의 대통령으로 오셨을 때 해공 선생이 그 당시에 외무총장이었습니다. 나이 25살 먹은 외무부 장관입니다. 그것도 의정원에서 뽑은 거예요. 국회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탁월한 분인데 이 박사하고 이 해공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19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친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어머니도 저도 그걸 재료를 찾아보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해공하고 이 박사는 서로 허교를 했어요. 나이가 19살 차이입니다. 이 해공이 이 박사가 대통령 시절에 그때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들어가면 그 앞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그런 사진들은 많죠. 많고 대화하는데 무남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남공. 대통령 나이 18살 자기 아버지 빨래는 분을 우남공이라고 부르는데 해공이 건방져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허교를 하도록 한 분이 이 박사가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상해에 왔을 적에 그때 해공 신익기 선생이 주관해가지고 상해에 임시헌법을 만듭니다. 그 임시헌법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지금 같았어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같았어도 현재 헌법보다도 하나도 더 뒤질 게 없는 완벽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오셔가지고 해공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자네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헌법을 만드냐. 이제 이런 각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이게 늘어나는 것이 저의 버릇인데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과 독립이 되느냐 하는 것이 공중에 붕 떠버린 겁니다. 떠버렸는데 이 박사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소위 방문 외교입니다. 우리 학술적으로는 그것을 방문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외교로 가지고 대한민국에 건국을 시킵니다. 이것이 나중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가지고 유엔 결의를 통해서 총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을 성립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박사다 이겁니다. 그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잘하신 게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은 우선 대한민국을 유엔으로 끌고 가지고 미국 사람도 상상을 모아둔 그러한 방안을 내가지고 미국의 조야를 완전히 설득을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탄생시켜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뭉치면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겠습니다. 네,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떡이 좀 있거든요. 네. 떡.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서예가로서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씨를 한 72년 동안 글씨를 썼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화장 그 명패를 쓴 것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라든가 이한동 총리 이런 비서들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아까 신익희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오셨던데요. 제가 신익희 고택의 그 해공구가 또 이런 이제 그 3인제 또 주련 같은 걸 써서 오늘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태조왕건도 말씀하시고 태조왕건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서예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시를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고 감상을 항상 많이 합니다.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한시협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월의 시가 제가 70년도 초에
이 방국어라는 이 시를 보고 제가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고구 서녀연하고 군주풍진 50년이라 이 어른이 이제 분주하게 풍진세월 50년 풍진세월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도동에 있는 도원 예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백수귀래 흰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상해변 상전벽해가 돼서 변했더라. 그래서 동풍휘루 고사전화 동옆바람 내 사랑 앞에서 눈물만 짓네. 그럼 이 시가 왜 그러면 이게 눈물만 지으시겠습니까? 이 어른의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려는 부부절절 그런 애틋한 마음과 또 충정 어린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틀랜타에 금년에 애틀랜타 갔다 와서 재작년에 저기 LA에 가서 태평양 바다에 가서 우리 이 어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상에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운항 북부는 사녀연하니 이 운자를 따서 그대로 썼습니다. 운항 북부께서 연기처럼 이렇게 떠나시고 박미 선생이 70년이라 미국을 방문한 이 선생이 70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성군의 덕으로서 우리 한국이 오항 상해변 상전벽해로 변했습니다. 이 나라에 잘 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상해변하니 서풍휘루 대양전이라 서녁 바람 대서양 태평양 앞에서 이렇게 눈물만 지네. 제가 이 어른에 대한 부절절 여러분 이 어른의 시를 하나하나 보시면 충성심이 안 들어있는 그런 나라 사랑 걱정하는 일이 안 들어있는 시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남선양의 신수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짧게 인사말을 좀 부탁한다고 하셔서 짧게면은 몇 분입니까? 했더니 한 3분 정도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셔서 3분의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인 이 뜻깊은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물려줄 이승만 박사의 믿음과 사명을 기억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걸어온 50년의 노고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미래에까지 잇는 기념사업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념사업회의 반세기 역사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곳에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박사의 이 명언은 성경 휴지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협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자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결단하시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억압받던 때에는 우리들의 이름조차 일본 이름으로 써야 했던 혹한의 시대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후세대들이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후세대들이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할 내 나라, 내 조국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생존망의 시기에도 이루어 놓으신 업적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세우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념관이 세워지는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끝으로 기념사업회를 위하여 여러 여건 속에서도 애쓰시고 힘써주신 우리 김남수 회장 목사님과 문무일 사무총장님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원님들께서도 기념사업회를 협력하여 이끌어오신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축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재영 이사님, 자 박수로 크게 이곳을 격려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건 대통령의 지덕사에서 오신 분들 몇 분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녕대군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